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 언니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답답한 고민 사연인데요. 삼성전자 직원입니다. 저는 곧 40이 되는 미혼 남자입니다. 요새 나는 솔로 16기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두 분이 나오셔서 주변에서 더더욱 저에게 나는 솔로라도 나가야 되지 않냐고 엄청 압박을 하십니다. 사실 저도 파혼한 경험이 있고 이로 인해 결혼에 대해서 큰 환상은 없습니다만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마음씨 좋은 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30대 중후반 여자분들은 너무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고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안 해주면 금세 인연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합니다. 소개팅 때 차로 집에 안 바래다 줬다고 뭐라 하지를 않나. 만나는 분이 노원에 살길래 제가 광교에 살아서 중간 지점인 강남에서 보자고 하니 매너나 배려심이 너무 없다고 주선자에게 욕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전 스펙이고 뭐고 다 떠나서 남녀는 서로 평등하게 배려해주면서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0대 때야 저도 여자를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려도 보고 제가 열심히 과외하면서 용돈 벌어서 여친에게 다 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30대가 되니 더 이상 그런 사랑은 사랑도 아니고 더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가장 큰 타격은 몇 년 전 파혼이었습니다. 그냥 동호회에서 만나서 좋아하게 되었고 그분의 직업도 그냥 중소기업 다니고 결혼하면 전업주부가 되겠다는 3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간소하게 결혼만 하면 된다 해놓고는 고급 호텔에서 꼭 결혼해야 되고 본인은 결혼하면 무조건 회사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 거며 애는 낳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가진 집 중 한 채 명의를 넘겨달라고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그렇게들 결혼한다고 하길래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고 파혼하고 6개월 후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결혼할 남자를 저와 결혼 준비할 때부터 만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양다리를 걸친 것이죠. 그 후에도 소개팅을 계속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싫다. 심지어 30대 중반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사귀었던 30대 후반의 중소기업 다니는 여자분은 삼성전자 다니는데 벌이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1년에 3억 정도는 버는 줄 알았다. 그 나이에 부동산 대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별로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원리금이 나가는데 저에게는 전혀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닌데도요.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결정사에 상담을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사실 가땡을 이미 가봤지만 제 친구가 너 이러다가 독거노인 된다면서 자기가 아는 매니저가 있는데 듀땡에서 상담이나 받자고 해서 갔습니다. 매니저님도 제 친구와 친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 여러모로 다 좋아 보이는데 나이가 곧 40이라서 이 정도 스펙을 가진 남자분은 이 나이대에 차고 넘치는 게 현실이다. 키는 크지만 외모가 엄청 호감형은 아니어서 만약 상대방 여자의 스펙을 본다면 3, 4살 연상으로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고 나이를 낮춰서 보면 스펙은 아예 안 보셔야 한다. 극단적으로 30대 초반 여성을 만나고 싶으시면 전문대를 졸업한 간호조무사 정도로 자산은 아예 없는 여성분을 소개해주면 감사하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삼전 다니면서 왜 이렇게 돈을 안 벌어놨냐고 뭐라 하시더군요. 제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라서 연소득 2억 이상, 평균 자산이 반포에 32평 신축 아파트 자가 정도, 최소 30억대는 갖고 있어야 적어도 대기업, 교사 등의 30대 초반 여성분이 소개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안 그러면 매칭 자체가 안 된다고 하네요. 상담이 끝나고 나서 강남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이제 지는 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쩔 수 없구나. 난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30대 초중반 남자분들 정말 결혼할 거라면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세요. 저처럼 평등이니 서로 배려해야 하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이런 거 따지면서 결혼하기에는 우리나라 결혼이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슬픈 사연인데요. 삼성전자 다니고 뭐 얘기하는 걸 보니까 집이 한 두 채 정도 있는데 뭐 아직은 이제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고 뭐 삼성이니까 연봉이 뭐 1억 정도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래 30대 중반 후반 여자분들에게까지 이런 대우를 받는다. 뭐 이분께서 외모가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뭐 키도 크다고 하니까 이분이 가진 거에 비해서 너무 내려치기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결정사에는 재산이 이분보다는 훨씬 많은 회원들도 있다 보니까 또 전문직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결정사에 갔을 때 나보다 더 스펙이 좋은 재산이 더 많은 남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매니저가 이렇게 대놓고 깔 정도면 결정사에서도 이분이 원하는 여자를 소개받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래 여자분들을 봤을 때는 뭐 30대 중반 후반 여자분들은 그 나이 때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대부분은 지나치게 눈이 높거나 아니면 성격이 되게 까다롭거나 그 둘 중 하나가 해당하기 때문에 차라리 외모 관리를 빡세게 해서 기회를 늘려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가 뭐 일단 직장이 좋고 재산도 아직 대출 갚고 있지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더 내가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외모거든요. 외모 관리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외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여자분들의 그런 연령의 폭을 넓혀서 만나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파혼한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사연으로 봤을 때는 뭐 오히려 헤어지기를 잘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걸로 더 이상 움츠러들거나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대기업 다니는 남자분들 보면 특히 삼성 이런 데 퐁퐁남 많잖아요. 또 이혼하는 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나이 때에 내가 아직까지 솔로이다, 뭐 혼자이다. 이거를 너무 어떤 최악의 상태로 생각하실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러니까 앞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더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솔로 나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일단 방송에 나가면 뭐 전국적으로 시청을 하기 때문에 뭐 방송 이후에 뭐 인스타 DM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다니는 이분의 사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